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했는데 한 2주째 고통받고 있어. 너무 빨리 들어갔나 봐. 나 힘들어. 지겨워. 안녕하세요. 언니 이 새끼야? 사람들 약간 이 말투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런 말투로도 해볼만한 것 같아. 약간 강압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피드백 받아서 약간 이거 싫어하면 다시 좀 순화 버전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장은 장 초반부터 이제 장 후반까지 쭉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무슨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냐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별개 이슈인데 해운 업종이 그 컨테이너선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물류량이 폭발하는데 이제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이제 관련 해운주들이 쭉 오르고 있더라고. 조선주들까지 그게 영향이 와가지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가장 컨테이너선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현대상선이라던가 그런 해운업종 주식들인데, 현대상선은 조금 이제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처음 내가 봤을 때가 8,0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40% 30% 더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네. 더 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뭐 조선주 이쪽은 잘 손을 안 대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사라 말라 이런 얘기 못 하겠다. 나는 주로 신재생에너지나 뭐 전기차 이런 쪽에 좀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서 아무튼 한국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되는 쪽이 자국 중심이 아닌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같이 많이 쉐어하지 않을까, 많은 산업군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바이든이 된 쪽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한국 주식시장에는 더 좋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관련 업종에서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는 것은 천천히 해봐야겠지. 근데 지금 막 이제 코스닥에서 엄청 오르고 내리는 신재생 관련주들은 사실 미국 시장이랑 전혀 관련 없는데도 어쨌든 테마라는 성격상 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바이든의 그린 에너지 그런 공약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실적으로 명확하게 연결되는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는 우리의 목, 여러분들의 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 거래 내용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거래를 오늘 거의 많이 못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이슈로 떠오르는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사실 거래해볼 법 했는데 아직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딩하기는 약간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수익을 막 크게 내지 못했는데 아마 한 30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대선 때가 대목이거든요. 이제 떡집도 막 그 추석 때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딩 할 때도 이런 막 4,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들은 이제 대목으로 원래 취급하는데, 그 전에 제가 너무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지만, 저는 소박한 수익에도 이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많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도 좋고 이제 또 내릴지 모르지만, 또 내릴 때는 또 이제 천천히 담아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앞으로 뭐 크게 떨어질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한국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릴지도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업종이 가장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다, 지수가 3,000 갈 거다, 2,000 갈 거다, 다시 막 1,900포인트를 터치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나는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3,000까지 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지. 지금부터 코로나가 더 간다고 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계속 쏟아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많이 안 남았다라고 보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더 지속된다고 해도 돈을 더 풀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돈을 더 풀지 않으면 더 오르기 힘든 상황이 지금인 거지. 왜냐면 지수가 3,000까지 가려고 하면 정말 경제가 실질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고용이 늘기도 힘들고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오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현대차에는 왜 물리셨어요? 나는 현대차가 어쨌든 이 재생에너지랑도 나는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글로벌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랑 같이 산 게 이 만도인데, 이 전기차랑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궁합이 되게 안 맞는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기차에 많은 고용량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 부품에서는 어쨌든 만도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했는지 이게 시장에 잘 아직 반영이 안 돼. 뭐 이쪽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시장에서 늦게 반영해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수소 전기차라는 기술도 어쨌든 글로벌 안에서는 1위로 매김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개발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상용화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동력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고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1차원적인 단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제 그런 업체들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럴 때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한번 꼬아서 조금 더 들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세를 엄청 갖진 못했는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했는데 한 2주째 고통받고 있어. 너무 빨리 들어갔나 봐. 나 힘들어, 지겨워. 샀다 팔았다 중간에 해서 많이 손실은 만회하긴 했는데 아쉽지. 이런 큰 시세가 오락내락 했는데 그거를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제대로 못한 점은 나의 실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저는 대선을 조금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죽어도 매수로 죽는다,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너무 많이 매수로 들어갔나 봐.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이 매수를 들어간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으면 되는 거니까 비싼 컨텐츠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주식이 더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지금 바이든 관련주로 잡혀있는 업종들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업종들인 것 같아. 그 중에서는 같이 묶어가야 된다는 게 있다 그러면 5G,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요 3개 정도 미래에서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군들이 아닐까. 그래서 관련주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트레이딩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도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고, 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 안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는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것들보다는 트레이딩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주식계에서 일용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서 뭐라 그럴까, 약간 이건 좀 저급한 표현인데 발라먹는다고 하나? 근데 완전 내가 너무 저급했나? 어쨌든 저는 뭐 일용직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할 거 하고 퇴근할 때 정리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 안에서 인기가 많을수록 주가가 오르는 간단한 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주를 사서 시간을 뭐 2, 3년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군에 가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 최근에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그러니까 1000억보다 작은 소형주 매매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시세가 나면 막 크게 나니까. 그치. 그런 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형주 투자도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금액이 작을 때는 그런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결국에 금액이 커지거나 자기가 시장에 보는 눈이 커질수록 소형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종목에 관여하는 종목 관여율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에 100억을 사도 엄청 관여율이 높은 건데, 10억만 해도 이 호가창 안에서 전부 다 정리하기 힘들 만큼 물량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유통 물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소형주에 가서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해선 안 된 일이고, 근데 장기 투자를 뭐 소형주에 들어가서 기업이 나아질 것 같다 라고 해서 조금씩 사보는 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정말 자기가 그 기업을 잘 분석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했고 그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부양될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딩으로서의 소형주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 왜냐면 내가 산 가격에 나올 수가 없고 내가 물량을 조금만 모아도 던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찍는 너도 얼마 전에 코나이라는 종목을 샀다가 이제
3천만 원 샀나? 정리하는데 3일 걸렸어요. 시총은 괜찮은데 거래량이 아 거래량이 말랐구나. 이게 시총이 지금 4천억인데 또 하루 거래량이 15만 주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애초에 팔기가 힘든 거죠. 소형주들은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왜냐면 아예 관심 밖에 있거든.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괜히 거기에 꽂혀가지고 사면은 나중에 나오려고 보니까 주가가 그냥 계속 그대로야. 근데 팔려고 올려놔도 아무도 안 사. 거의 뭐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느낌인 거지. 시장에서 관심 받는 종목을 거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공부도 많이 되고 좋지 않나. 저도 주식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십몇 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박스넷 고수들. 이제 뭐 그때는 박스넷 고수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쓰는 글의 특징을 보면은 시장에서 벗어나는 주식을 거래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주식을 진짜 해보면은 하면 할수록 느껴요. 그런 소형주 가서 막 치고받고 해봤자 되게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 들고 차라리 테마주 이렇게 오늘 뭐야 신성이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거래량 엄청 많은 그런 종목들 가서 치고받고 하면은 차라리 돈을 잃을지언정 뭔가 배우는 게 있어. 아 주가의 흐름이 뭔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오르는구나, 이렇게 내리는구나 하는데 코너에 같은데 막 가서 물려있으면은 이제 하루하루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주식은 언제 오르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형주를 거래할 때는 장기 투자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모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관심 받을 때 팔겠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트레이딩으로서의 소형주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보자 쉐끼야. 안녕.